한국 영화를 응원합니다. 아무나 응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잘 만든 영화만 골라서 응원합니다. 기준은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작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의 장면들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는 이런 소리로 시작합니다. 천장을 뜯어내고 배선을 찾아내는 이 남자는 어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이 여자는 그 아이의 어머니이자 이 남자의 아내죠. 아이의 이름은 은찬이. 그런데 은찬이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우울하다 못해서 참혹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나 산부인과 다녀왔어. 찬이 동생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직 이러잖아. 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 편해져?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은찬이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죽은 셈이고, 그래서 은찬이의 학교와 잠깐이라도 학교에 들렀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교장선생님께서도 전부터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시에서는 은찬이를 의사자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덕분에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감사패와 보상금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은찬이의 부모들은 자식의 죽음으로 얻은 돈을 학교 장학재단에 기부해버릴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그러나 애써 침착하게 생업으로 돌아가 보려는 은찬이 아빠에게도 생전에 아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바라보며 아들의 모습을 되짚어보려는 은찬이 어머니에게도 은찬이의 빈자리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뭘 준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채워질 리가 없죠. 은찬이 아버지는 은찬이가 목숨을 구해준 아이 기현이를 찾아갑니다. 네가 기현이지? 누구신데요? 나 은찬이 아빠야. 진은찬이. 학교 간뒀다며. 부모님은? 근데 이런 얘기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죠? Or are you gonna be on my fucking time? 왜 오신 거예요? 별 이유 없어. 생명의 은인의 아버지인데 한가하신가 봐요. 양 무릎 연골이 빠개져라 절을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지금? 왠지 꼭 사이코 연쇄살인마나 손, 발, 머리 순서 맞지? 조폭 두목처럼 생기긴 했지만 약하고 총하고 손대면 그걸로 끝이라고. 부처에 가까운 인내심을 발휘하며 은찬이 아빠는 기현이에게 용돈까지 쥐어주고 자,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부담 갖지 말고.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윤기현이. 경찰서에서 배달용 스쿠터가 없어졌는데요. 정말 부담없이 연락했구만요. 여기 치킨집 사장님은 윤기현이가 스쿠터를 훔쳐놓고 잃어버린 척하는 거라고 하고. 저 같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나는 본 적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Except for our company, the fellow that plays the guitar. 어지간히 인격자인 은찬이 아빠는 아이의 곤란한 사정을 해결해 줍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어린 친구는 생각보다 인생이 깝깝했군요. 엄만 연락 끊긴 지 오래됐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얼마 전에 새엄마 생겼다고 연락 왔어요. 이제부턴 알아서 잘 살래. 내 자식이 목숨을 나눠준 이 아이에게 은찬이 아버지는 두 번째로 손을 내밉니다. 너 도배나 장판일 좀 해볼래? 아저씨가 인테리어 가게 하는데 기술도 배우고. 시종일관 덤덤하게 말하는 이 남자의 속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망가져 버릴 테고, 그럼 내 자식의 목숨은 헛된 게 되어버리겠죠. 아마 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크게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은 법이죠.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겁니다. 사수 도배 팀장님이죠. 한동안 같이 일할 건데 견습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틈틈이 기초부터 좀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방어막처럼 둘러치고 있는 가시돋친 행동 속에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답게 순딩순딩한 면도 있고, 뜻밖의 싹싹하고 똘똘하기까지 하네요. 은찬이 아버지는 은찬이에게 주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둘째가 지는 거. 은찬이도 동생 낳아달랬다며. 그리고 이 아이, 기현이에게 필요했던 것도 그거였죠. 옆에서 보고 배울 만한 남자 어른. 잔소리나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애정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나 은찬이 엄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장님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동안 여기서 일을 안 해가지고 몰랐나 보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아직 은찬이를 보내지 못했는데 남편이 다른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낮에 가게에 남자 하나 남았었어. 하필이면 그 대상이 은찬이에게 목숨을 빚진 기현이라는 것도 걔 맞잖아. 은찬이 죽이네. 어쩐지 은찬이에게 해서는 안 될 기만처럼 느껴지죠.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 찬이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간식 좀 드시고 하시라. 은찬이 엄마는 결국 기현이에게 제가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면 괜히 기분 나빠지실까 봐. 마음을 엽니다. 먹어. 이 아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 아프시다고 했어요. 죽을 좀 사왔는데. 원래는 간호사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나에게 머리를 숙일 이유 역시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서 있으면 부담스러워. 앉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입니다. 찬이 보고 싶어. 시간이 지나고 그녀 또한 기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면서 은찬이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은찬이 가족과 기현이는 같은 모양으로 깨져나간 조각들을 합치는 것처럼 서로에게 좋은 위로와 대체가 됩니다. 우리는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한 복선을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죠. 애써 못 본 척 했을 뿐입니다. The problem is, you've been told and not told. 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안녕, 준영아. 은찬이가 생전에 베프였다는 이 친구 준영이는 은찬이 엄마를 계속 만나면서도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준영이 맨날 은찬이하고 붙어 다녔는데 심심하겠다. 아줌마 죄송한데요. 저 갑자기 학원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요.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죠? 죽은 친구 엄마잖아요. 그런데 은찬이 엄마와 함께 있는 기현이를 보고 안녕하세요. 준영이의 눈은 똑바로, 그리고
동그랗게 커집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기현이는 은찬이 부모님들과 소풍 가서 먹었던 음식을 모조리 개어냅니다. 이쯤 되면 스물스물 불길한 예감이 올라옵니다. And who is Nick Fisher? 이게 뭐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아이, 깨병 부를 애는 아니지. 집에서 밥 안 해 먹지? 이럴 줄 알았으면 밑반찬이라도 몇 가지 싸올 걸. 아줌마 은찬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응? 이 영화의 후반부는 글자 그대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진실을 쏟아놓습니다. 은찬이랑 최준영 걔네 우리랑 친구 아니에요. 놀러 간 것도 최준영 손봐주러 간 거고요. 장난치면서 최준영 물 먹이고 있었는데 은찬이가 와서 말렸어요. 그래서 타깃이 바뀌었어요. 은찬이로. 사실 은찬이는 의로운 죽음을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어디서 파이프 같은 걸 주워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밀고 아니, 잠깐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은찬이를 살해한 건 기현이와 그의 패거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은찬이가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부의 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던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진동처럼 음악이 울립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달려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절망적이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맞게 될 것 같던 영화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끝도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관객들을 집어던집니다. 피할 곳도 없죠. 우리는 이미 은찬이 아버지의 눈과 어깨 펴고 임마. 은찬이 어머니의 눈으로 기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기현이가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음으로써 준영이 아니라 그러던데. 기현이 말이 맞니? 아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면 쥐도 편할 테니까. 기현이가 은찬이 부모에게 했던 행동들은 기만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용서할 수도 없죠. 살아있는 아이는 1987과 더불어 2017년 최고의 한국 영화입니다. 멱살을 틀어지고 끌고 나가는 힘이 무시무시하죠. 그렇다고 어설픈 억지 반전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무리수를 남발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결말이 예측 가능한 복선들을 아주 대놓고 마구 던지면서 관객들이 그걸 외면하게 만들죠. 외면하고 외면하면서 좋은 결말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영화는 제대로 한방 후려칩니다. Hell of a way to end a partnership. Hell of a way to start my retirement. 진실을 알게 된 은찬이의 부모들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나갑니다. 윤기현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중대한 사건이긴 한데 그러나 두 번째 절망이 찾아오죠. 아이들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8일이나 지난 일을. 보상도 받고 잘 끝났다며. 뭐가 억울하다고 이런 일에 정말. 여기는 적당히 좋게 모른 척 좀 하고 넘어가자, 이런 비겁한 교훈이 팽배한 곳입니다. Without a hostage, there is no ransom. That's what ransom is. Those are the fucking rule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니까 결말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은찬이가 피해 학생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아니시잖아요. 의사자로 기억되는 게 은찬이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 아버님, 가자. 아버님. 필요 없어. 가자. 이 영화의 시작은 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망치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끝에 들리는 소리는 숨소리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숨소리입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거의 없다가 뽑는 2017년 최고의 한국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